혹시 여러분은 강황, 이 황금빛 향신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강황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준히 챙겨 드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강황이 여러분이 무심코 함께 먹는 몇 가지 흔한 음식들과 만나면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없는데도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고 지혈이 잘 안 된다거나 전에 없던 불편함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습관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강황과 특정 음식의 조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접할 수 있는 3가지 놀라운 음식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음식들을 강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황의 좋은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강황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현명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조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강황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음식 조합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에 매우 이롭다고 알려진 강황이지만 이 강황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나 견과류 같은 여러 식물성 식품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황에 있는 옥살산과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 다른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옥살산 칼슘 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결정들이 쌓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이에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은 물론이고 혈뇨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특히 한국 식단에서는 시금치 나물처럼 자주 즐겨 먹는 반찬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 간식으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비트잎 등도 옥살산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금치와 아몬드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황과 함께 그것도 고함량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특히 강황 보충제처럼 농축된 형태로 강황을 섭취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과거에 신장결석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조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 방법은 강황과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강황이 들어간 차나 음료를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시금치나물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는 거죠. 몇 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칼슘은 옥살산이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옥살산과 결합하여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나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도 신장 건강을 지키고 옥살산 결정을 희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니 늘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들을 고려하여 조금 더 현명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러한 식습관 조절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평소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 첫 번째 조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식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강황과 함께 섭취할 때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번째 음식 조합은 특히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기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신장 건강에 이어 두 번째로 강황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오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끼실 때 붉은 고기나 녹색 채소 등으로 철분을 보충하려 노력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강황이 체내에서 철분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영양분 흡수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철분은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인데 철분 결핍은 빈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 무기력감,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증상들이 철분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평소 빈혈이 있어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고 있다면 강황과의 조합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식단에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붉은 고기가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요 단백질 및 철분 공급원이죠. 콩류, 특히 검은콩이나 렌테콩 같은 콩류도 식물성 철분 급원입니다. 깻잎처럼 철분이 비교적 풍부한 특정 녹색 잎채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음식들을 강황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모든 철분 흡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 효율을 떨어뜨려 잠재적인 철분 부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강황이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섭취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철분 보충에 신경 쓰고 있다면 강황이 들어간 음료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시간과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강황을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몇 시간 후에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 간격은 우리 몸이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철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를 드실 때 쌈채소나 귤,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많은 철분을 흡수하여 만성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나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만큼 그 흡수를 최적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음식 조합은 특히 혈액순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천연 혈액 희석 성분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강황은 자체적으로도 혈액을 묽게 하는, 즉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혈액 희석 성분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황을 섭취하면서 더 나아가 마늘이나 생강처럼 천연 혈액 희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부 출혈의 위험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마늘과 겨울철 감기에 좋다고 흔히 찾는 생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음식에서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재료죠. 김치부터 찌개, 나물, 고기 요리에 이르기까지 마늘이 없는 요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강 또한 생강차로 즐겨 마시거나 음식의 잡내를 잡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이처럼 건강에 매우 좋은 마늘과 생강이지만 혈액 희석 효과를 가진 강황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식사량으로 마늘이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황을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 섭취하고 있거나 특정 혈액 희석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즙이나 생강차를 매일 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고 있다면 강황이나 마늘, 생강을 포함한 다른 건강 보조식품이나 특정 음식 섭취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복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 음식들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을 조절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강황과 음식의 조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열핏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황이라는 놀라운 향신료가 우리 몸에 주는 이점만큼이나 특정 음식과의 조합에서는 신중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중요한 조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시금치나 아몬드 같은 것들은 강황과 함께 드실 때 시간 간격을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의 좋은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다음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 흡수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나 콩류를 드실 때는 강황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여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와 같은 철분 부족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조합으로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평소 쉽게 멍이 들고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마늘이나 생강처럼 천연 혈액 희석 효과가 있는 음식과 강황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이롭게 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식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한두 가지 사실부터 차근차근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먹던 마늘 장아찌나 생강차와 강황을 동시에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식사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쌓아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식습관을 조절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다룬 강황과 특정 음식 조합 외에 강황을 드시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강황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귀한 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최고의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